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 원예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 및 창업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학꽃 옆에서라는 이 첫 구절에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 봄부터 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서정시가 아닐까 보고요. 오늘도 복지 원예사에 관련된 자격증과 취업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격증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이상미 박사님, 취업 전략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제의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미라고 합니다. 오늘 복지 원예사가 되시는 방법 그리고 자격증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박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홍보이사 제의숙입니다. 저는 원예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장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식물과 직업의 만남 복지 원예사. 어떻게 하면 복지 원예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식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두 분은 혹시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거 키우세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도 길러서. 채소요? 텃밭처럼 이렇게 꾸리셨나요? 네네. 텃밭을 아주 작은 화분인데도 이렇게 요즘 3단 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려놓고 베란다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면 상추도 길러주실 수 있고요. 저는 당귀를 좋아합니다. 당귀도 길러주실 수 있어요. 저도 당귀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너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박사님도 키우고 있으세요? 네, 저는 식물을 키우는데 물론 이제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가장 손쉬운 식물로 저는 스파트필름이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스파트필름이라는 이런 잎보기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식물이 이렇게 물이 없잖아요. 네. 물이 없어서 만약에 식물이 시들시들해서 시들시들 하는데 물을 주면 그냥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살아나요. 어머나. 그래서 아주 물 주기가 간단하고 그러니까 식물이 시든 걸 확인한 다음에 물을 줘도 얘는 다시 싱싱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것만 키웁니다. 근데 절대 안 죽는 건가요? 거의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 물을 안 주면 안 죽겠지만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시들었는데 그냥 하룻밤에 물에 좀 담가 놓으면 다음날 되면 다시 살아남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사람이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적합한 식물이네요. 근데 이상하게 사실 좀 뭐 이렇게 나이가 젊고 이럴 때는 식물 키우는 거 좀 귀찮기도 하고 관심을 잘 안 갖다가 정말 제 주변에도 보면 중장년이 되면 그렇게 식물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중장년 분들이 식물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식물이라는 것과 자연이라는 건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쉼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식물을 돌보면서 나를 또 돌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자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식물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박사님이 보시면 어떠세요? 저도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가 산에를 가면 대부분의 등산을 좋아하는 나이대가 중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산에 안 가고 대부분 요즘에 산에 가면 되게 중장년 특히 한 50대 되면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자연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하버드대 에드워드 교수가 바이오필라라는 어떤 생명의 이론이라는 걸로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끼리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론을 정립을 해서 우리 몸에는 녹색 유전자가, 녹색에 대한 갈증을 항상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또 같은 현상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네. 녹색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또 뭐 그런 또 살아온 과정과 연결을 또 시킬 수 있고 너무너무 예쁜 꽃들도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또 다시 내년 봄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인생사가 자연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을 더 갈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SNS 등 매체하실 때 이 프로필 사진에 보면 중장년층분들이 보면 꼭 꽃이나 식물을 맞아요, 맞아요. 많이 넣어요. 야생화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바이오플라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항목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집에서 키우면 좀 좋은 이런 식물이 있으면 박사님 각각 한번 추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 박사님부터.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릴까요? 식물을 잘 기르시는 분들의 네. 경우에는 뭐 꽃이 피는 식물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소도 좋은데요. 네. 최근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은 공기를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도 제거를 하면서 특히 우리 중장년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실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프라이팬 같은 그렇죠. 데서 일산화탄소도 제거하면서 미세먼지도 제거할 수 있는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는 물에만 꽂아 넣어도 아주 잘 자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길게 늘어지게 자라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으시면 장식적인 효과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해가 많이 들지 않아도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스킨답서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키우기 제박사님. 쉬운 게 많네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식물의 스파트필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그 식물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 식물은 지금 스킨답서스처럼 그러니까 빛이 사실 실내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한 공간에서도 식물이 잘 자라고 그리고 뭐 이산화황이나 오존 같은 휘발성 유기화 물질도 제거하는 아주 착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기르기가 쉽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또 그 식물을 키우면서 벌레 생기는 것도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 스파트필름은 벌레나 이런 거에 생기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정말 식물이 시든 걸 정말 제가 물이 없구나. 어느 날 봤더니 물이 없어서 처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그냥 자기 전에 쭉 담가 놓으시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관리도 너무 쉽지만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그 공기 정화 능력도 되게 뛰어난 식물로 그 연구 결과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 쉬운 식물을 고르면 돼요. 어려운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식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복지원예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복지원예라는 게 잘 감은 안 오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복지원예라는 말보다 저는 사실 원예 치료란 말을 좀 많이 익숙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원예 치료란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식물의 병을 치료하는 걸로 많이 네네. 오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식물의 어떤 병증을 치료하는 건 식물 치료이고 우리 원예 치료는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활동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접근이나 교육적인 재활 이런 정서적인 안정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사님, 복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다루는 식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가? 식물을 꼭 이런 식물들을 다룬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네. 만약 텃밭이 있고 외부 실외 장소가 있으시다면 엽채류라고 하는 잎을 먹는 채소 네. 그리고 토마토, 네네. 고추 이런 것도 기르실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으시다면 주로 실내에서 작업해야 그렇죠. 되니까 실내에서 잘 자라는
잎을 보는 관엽식물들을 음.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대상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역동성을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울긋불긋 그렇죠. 다양한 색깔, 모양이 있는 식물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꽃도 이용하실 네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제가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원예를 통해서 복지, 교육, 치료에 활용하는 식물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빈도가 많은 것들은 엽채류라고 하는 잎을 이용하는 채소. 아, 네네. 그 중에서 상추가 가장 많이 네. 사용되더라 이런 내용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추는 뭐 키우기도 좀 쉽겠지만 일단 또 따서 먹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좋을 것 같네요. 복지원예사가 현장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복지원예사가 활동하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복지원예사가 대부분 활동하는 현장들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이런 그 요양기관들, 네. 그리고 특수학급이나 장애인 복지관들의 어떤 장애인, 그리고 학교나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사회복귀 예정자, 뭐 재소자라고 하는 이제 사회복귀 예정자 수용시설 네네. 같은 곳,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호스피스 센터에서도 그 원예 치료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에서 그 뭐 장애인, 어르신, 뭐 재소자, 뭐 호스피스 암 환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대상자의 그 심리, 정서, 사회 교육적인 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떤 원예 활동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예 치료사들은.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복지원예사 오늘 이제 그 자격증하고 취득 네. 방법들 이제 알려준다고 해서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복지원예사 직업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이 복지원의 원예 치료를 하면서 네. 제 스스로가 치료된 경험을 했어요. 오. 네. 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이 곧 나의 아이 또 나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하고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원하는 네. 게 뭔지 알고 그 식물이 원하는 걸 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조 박사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원의 가장 특징이 돌보고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박사님은 일하면서 즐거우시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업을 유지를 하면서 그 일이 즐겁지만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지원에서는 사실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내가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느껴진 자존감이 이런 게 되게 높아서 그러니까 약간 돈 벌면서 치유받는 치유받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남을 치유해주기 위한 거지만 나도 치유가 그렇죠. 되는 그러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최고의 있는 것 직업이다.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원에서 어떤 중장년 여성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중장년이신 분들이 대부분 그 자녀를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육아나 양육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께서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보다 더 돌봄이라는 가치들을 실현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런 육아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들, 네. 그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시면 또 좋겠고 네. 또 이전에 내 전공이나 기존의 배경 학문들을 뭐 심리학이나 교육학,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거든요. 오, 간호학, 이런 사회복지학 이런 전공을 수행하셨던 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조 박사님, 네네. 어떤 여성들에게 아, 그렇죠. 추천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성격이 왜 다른 사람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오지랖이 높다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딱이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좀 관심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공감 능력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중장년 분들이 좀 이 일이 괜찮다고 여겼던 게,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이 연륜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정말 많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이를,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좀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그러니까 치매 데이케어 센터에서 그렇죠. 원예 치료사를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기혼 여성의 나이가 오. 조금 있는 원예 치료사를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이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외워서 되는 거지만 사실 치료 서비스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인데,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 나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가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박사님, 그러면 복지원회사 차이증에 도전하는 남녀 성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계속 제가 돌봄, 양육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네. 남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좀 더 모성 본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식물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데 보다 관심이 많은 성별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 또 도전하는 비율도 여성분들이 훨씬 맞습니다. 더 많다. 훨씬 더 많으시고 현재로는 한 9대1 정도 자격증 도전에 여성분들이 오. 맞습니다. 네, 월등히 네. 많으십니다. 결국은 자격증이 많다라는 것은 현장에서도 맞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성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뭐 교육생의 비율에서 여성이 많은 것처럼 실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보통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보통 30대 후반부터 오. 40대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60대 이후에 퇴직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장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겠네요. 네. 그 사람들이 혹시 복지원에서 하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활동하는 기관이 복지기관이거나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자원봉사도 물론 매우 의미 있고 그렇죠. 어떤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예치료가 어떤 그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전문된 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대우도 받고 있고 네네. 또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또 책임감도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원예치료사는 어떤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원예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복지원예사가 되기 위한 첫 시작이죠.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격증 관련 수업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복지원회사 자격증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수강생들의 열기가 화면 밖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인 복지원회사. 과연 복지원회사의 첫걸음인 자격증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한 절반은 원예에 관한 거, 즉 이제 식물에 관한 원예 식물의 종류, 재배 방법, 뭐 생리학, 뭐 관련 환경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한 절반은 이제 의학 관련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신의학, 재활의학, 상담심리, 간호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원회사 자격증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요. 중장년 추천 직업답게 중장년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식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배우는 복지원회사 자격증 수업. 과연 수강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을까요?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는 요양원의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왜 치매가 오는지 치매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이분들을 즐겁게 삶을 살아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원예보다 좋은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잘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증 수업에서는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학 용어라든지 화학 용어 이런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분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전문적인 지식도 좀 생기고, 예. 소박하긴 한데 조금은 알게 되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식물은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요. 그러한 식물을 단지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업이 바로 복지원회사입니다. 복지원회사에 도전 중인 그녀들.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말고 미래의 멋진 복지원회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요인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녹색의 소중함, 또 식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 깨닫고 있지 않는가.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몸 건강을 치료하는 게 바로 복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정확히 볼 때 그 원해치료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을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복지원예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격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지원예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복지원예사 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증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주고 있는 복지원예사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주고 있는 복지원예사 자격은 상급, 2급, 1급을 거쳐서 이 자격을 수여받으신 후에 또 그 위 등급으로 슈퍼바이저라는 등급까지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3급의 경우에는 학력이 무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든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실습을 참여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워크샵이라고 해서 세미나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워크샵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실습이나 워크샵을 적절히 분배해서 참여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복지원예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급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다음 2급의 경우에는 학력에 제한이 있어요. 전문학사 이상이셔야 되고요. 전문학사 이상이시면서 복지원예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와 시험 합격, 그리고 임상 실습 시간을 60회 이상 이수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미나와 워크샵도 20시간 이상 참가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원예치료를 수행하시는 복지원예사 분들은
이 현상 자체를 과학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좋아졌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머물지 않고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과정인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논문을 짧게 축약해서 초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자격검증위원회로부터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이게 2급 과정이고요. 네네. 1급의 경우에는 2급을 취득하시고 1급을 하실 수도 있고 1급을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1급은 원예 치료와 관련한 학부 전공이 있어요. 학부를 나오시거나 또는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도 졸업을 하시거나 또는 원예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는데 의학과 관련한 과목들을 몇 과목, 2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셨을 경우에 학력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시험은 합격하셔야 되고요. 네네. 실습 시간이 길어져요. 실습 시간은 200회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 논문도 아까 발표만 한 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문을 게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보통 우리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논문이 그렇죠. 게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 논문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나와 있는 논문 한 편 쓰셔야 되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자격 검증을 통과를 하셔야 1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급은 아까 전문학사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전공은 아니어도 상관은 네,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1급만 관련 전공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간략하게 뭐 제가 질문 드리면 시험식이랑 네. 뭐 그에 대한 비용이 상급, 2급, 1급마다 틀릴 것 같은데 그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시험을 치는 시기는 연중 2번 네. 이루어지고요. 7월, 보통 1월, 7월 이렇게 네, 2번 있고요. 시험 치는 응시료는 1급, 2급, 3급 모두 같으세요. 현재 협회에서는 6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자격 검증을 위해서 또 그렇죠. 응시료를 내셔야 돼요. 네. 그 응시료는 3급의 경우에 12만 원, 2급의 경우에 15만 원 정도, 1급은 갑자기 훅 뜁니다.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세미나 워크숍 뭐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개인 비용 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보통 어느 정도 급수가 가장 좋을까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각 교육 과정에 뭐 지도 교수가 있고 담당 책임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옆에서 듣자 하니 다들 나 못할 거라 겁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급수는 보통 저희가 이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가장 많은 급수가 있는 게 보통 2급이 전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 다 2급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3급이나 1급은 그래서 그 보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3급보다는 2급이, 2급보다는 1급이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서류 면접에서는 당연히 그 높은 게 좋겠지만 실제 그 자격증 급수보다는 이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 급수보다는 경험이나 임상활동 경험이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학력이 좀 안 돼서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뭐 어렵게 말씀하시고 뭐 쉽게 뭐 포함을 하지만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필기시험 과목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나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원예 치료학이 있고요. 관련한 과목으로 원예학, 그리고 의학, 사회복지 및 상담 심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예 치료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물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원예 치료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 실습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원예학 부분은 원예 식물을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식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장식품을 네네.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네.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련한 의학 과목은 재활의학, 네. 정신의학, 그리고 간호학과 네. 같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상담심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사회복지학과 우리가 심리학을 이해를 좀 해야 네네.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네. 보니까 네. 심리 그리고 그 심리의 이해를 통한 상담의 기법 네. 이런 네. 부분도 공부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럼 이 네 가지 어쨌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이러한 샘플로서 필기시험 유형 누구나 도전 가능한 문제 하나 출제 한번 부탁해 줄게요. 아, 그럴까요? 네.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네, 쉽다. 그러면 네, 누구나 네. 도전할 수 있는. 네, 원예 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요? 네, 아닌 아, 것은 그런 거는 또 잘 맞추잖아요. 저는. 네. 1번 네. 원예 식물에 대한 지식과 기술. 2번 인간을 이해하는 자세 및 상담 기법. 네. 3번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 및 개방된 자세. 네. 네. 4번 대상자에 대한 동정심. 4번이요. 아, 이게 맞추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니, 맞출 수 있어요. 4번이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왜 3번. 4번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누구든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주셔서. 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필기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의학 관련한 과목들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신의학, 재활의학, 간호학 뭐 이런 것들 네. 공부하시다 보니까 용어들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의학 용어들이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생리학, 해부학 이런 병리학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어차피 뭐 필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또 실기도 굉장히 네, 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실기에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논문 발표라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시는 네네.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논문이라고 하니까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더 내가 이 직업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시면 네. 얼마든지 논문 발표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논문이 기승전결, 뭐 논문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 논문 발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격증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격증 합격률,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률과 자격증 합격률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시험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네. 조건이시기 네. 때문에 시험 합격률은 약 75% 정도 예, 합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자격 요건을 거의 다 갖추신 상태에서 자격증을 신청합니다라고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네. 자격증 취득률은 약 95% 정도.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험 합격자 중에서 95%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죠. 네. 시험 네. 합격률은 그렇게 보면 75%. 근데 꽤 높게 나타나네요. 굉장히 높고 네네. 어차피 보면 이제 전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네네.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학력적인 조건이 있다고 하셨지만 상급에서 2급 또 2급에서 1급 이렇게 이제 승급 심사들이 막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네. 되나요? 네, 3급은 취득하기 다소 조금 수월하실 수 네. 있어요. 그런데 3급에서 2급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장 좀 난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학력인 것 같아요. 네. 학력 요건이 전문학사 이상이신 분들은 크게 3급에서 2급 가시기는 힘드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전문학사
이하이신 분들의 네. 경우에는 학력 요건을 취득을 하셔야 2급이 되실 수 있고요. 네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급은 임상실습을 60회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1급은 200회를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0에서 60 뺀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 임상실습 시간이 많으셔야 되고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실전 학문이에요. 오늘 네. 치료와 복지원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을 만나서 내가 직접 실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임상 실습 그리고 하나 아까 논문 게재라는 걸 네네. 하나 학술지에 하셔야 이제 들어가야 돼요. 되는. 네네. 네. 1급은 다소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그 자격 등급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배 복지원회사들까지 지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작업까지 네.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격증 취득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쉽게 것 같아요. 풀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자격이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너무 단시간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시험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가야 돼, 실습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직업을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갖추어야 하는 것들은 좀 천천히 갖춰가면서 자격을 취득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저는 자격 취득의 노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초기에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치는 데 좀 집중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는 실습과 이렇게 워크숍을 함께 병행해서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실 네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박사님, 복지원에서 자격증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여기 전문가분들이 다 계신 데서 제가 이런 말을 좀 감히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자격 기술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제 사단 법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앞에 이제 원예 치료사라는 이제 이런 자격증 제도가 실제로는 이제 복지 원예사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약 한 4년 정도 가져왔죠. 2013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복지라는 것은 조금 개인의 측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찌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범국민적인 자격 제도의 큰 부분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라는 말 자체가 좀 남발돼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원예를 통해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중장년층 모든 분들이 아울러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복지라는 측면에서 범국민적인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로서의 어찌 보면 한 가지의 좀 고려사, 그다음에 정책을 좀 입법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네. 좀 더 전문화된 전문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자격제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조 박사님께서 우리 그 개선 방향을 말씀하셨을 때, 네. 지금 저희가 우리의 대상자 폭이 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복지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분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분야도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거. 꽃과 식물을 꽃과 식물 이런 원예 활동을 어떤 사람들이 다뤄야 할까요? 다루고 이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복지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요. 동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우리 동네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육기관으로는 학교나 유치원, 뭐 특수학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요즘엔 청소년 센터도 있죠. 또한 또 요즘에는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죠. 그럼 도시농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반찬가 바뀌려고?
아니잖아요. 네.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내가 내 손으로 먹거리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거는 이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를 내가 키워서 나눠 먹고 이런 과정들이 도시농업이잖아요. 네. 이게 도시농업 또한 원예 치료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자나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하는 네. 것처럼 원예치료사 또한 이러한 활동 영역으로 본다면 원예치료사도 충분히 네. 그 진출 영역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고 어린이에게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애주기 서비스로의 원예 치료가 아까 복지 원예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복지 차원에서 생애주기 서비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생애주기 서비스 또한 원예 치료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취업처에서 어떠하신 분들의 복지 원예사들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러게요. 일단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예 치료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일단 저희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 그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원예 치료사를 기관에서는 선호합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원예 치료사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대상자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 우리가 그 복지원에서는 60회계 임상 실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전직 뭐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임상 실습을 어디에서 했고 이런 대상자를 만나봤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원예 치료사를 채용을 하려고 이력서를 봤는데 나는 장애인에서 뭐 실습을 했고 이런 거를 쓰면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원하는 이제 그쪽에 이력서를 낼 분은 관련된 기관,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이력했던, 그러니까 임상 실습이든 뭐, 그러니까 아직 그 취업 경력이 없으니까 실습 경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좀 써서 내가 이렇게 어르신을 만나봤다 이런 걸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중장년 이렇게 여성들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력서를 받아요. 그러면 과거 내가 어느 대기업에 근무했고 어디에 뭐 했고 이런 거 위주로 쓰세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필이 아니잖아요. 관련 직종이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다른 파트인데 내가 과거에 뭐 어디사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느 뭐 학력이 어떻고 이런 걸 표기할 쭉 그런 걸 나열할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장애인 기관에서 어떻게 했고 관련된 기관을 이렇게 이력서 쓰는 게 좋겠죠. 네. 이력서도 사실 그렇지만 면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좋은 면접 태도와 피해야 될 면접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같은 눈높이에서 봐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에 어떤 뭐 그 교육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의 이제 어투나 이런 데서 설명식이거나 지시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말투나 또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원예 치료사분들이 자기 사랑?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어떤 그 일에 대한 그런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에서도 많은 텃밭 활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사실 그렇게 이쁘게 하고 오시면은, 물론 예쁜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들. 그래서 원예 치료사 면접 보러 가실 때, 뭐, 과도한 이런 화장이나 향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박사님, 취업 전에 우리가 보통 인턴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임상 실습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취업처들을 미리 성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경험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제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처럼 원예치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체험들을 가능하셔요. 그리고 주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인턴들, 아르바이트생들 또는 보조 진행을 해주실 그렇죠. 도움을 주실 분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복지관, 학교, 네. 그리고 병원도 좋고요. 우리 제 박사님도 현재 센터를 경영을 하고 계세요. 원예치료 센터를. 그런 것처럼 주위에서 현재 원예치료 센터를 경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 센터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셔서 네. 네. 경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원봉사처럼 무급으로 진행되지는 않죠. 뭐 이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정당히 나오는 부분인가요? 그건 이제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의 보조 진행, 보조 치료에 대한 급여를 책정해 주시는 곳이 있고 네. 또 네. 자원봉사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본 취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턴과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이것만은 꼭 배우고 본 센터에 취업해야 된다. 네. 네. 어떤 거를 배워줘야 되나요? 네. 식물을 기르고 원예 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방법은 혼자서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기관에 가서 그 대상들을 만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거는 꼭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상자를 이해하려는 네네. 태도와 그런 마음들은 네. 인턴 경험하시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막상 또 취업을 해보면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보통 어떤 점을 어려워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원예치료사들은 프리랜서잖아요. 어디 센터에 네.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일이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경력이 경력을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이 경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작은 경력이라도 소중히 다뤄서 그 일을, 주어진 일을 잘 마치면 그게 또 소문이 나서 네네.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자꾸자꾸 이분에게 프로그램을 의뢰하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큰 일도 받을 그렇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바닥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주로 일을 하는군요. 대부분. 근데 또 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 중장년 여성분들이 더 선호를 하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중장년 나이에서 풀타임으로 9시까지 출근하려면 힘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힘들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저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가정이나 아이를 또 같이 돌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돌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랜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네. 잘 활용하신다면 프리랜서가 갖고 있는 단점만 잘 극복하시면 이 일을 네. 즐겨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구직자가 취업 정보 확인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 중에서도 제가 확실한 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네네. 부분 중에 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구인기업의 채용 공고 및 모집 분야의 업데이트 주기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계속 창출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프리랜서 측면이라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또 다른 안 좋은 면으로 보게 되면 턴오버 현상, 쉽게 네. 말해서 이직률이 너무 잦아가지고 맞습니다. 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이 기업이 몇 회 이상 공고를 네네. 자주 내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모집 분야 및 담당 업무를 반드시 좀 확인하라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그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하긴 안 하고요. 그냥 막 그대로 자격증 이 분야니까 네네. 그냥 입사 지원부터 하고 보자. 네. 묻지마 입사 지원이 좀 성행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분야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근로 조건에 대한 확인입니다. 네. 반드시 전화를 좀 통해서 이 관련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시간제인데 어떤 네. 시간 조건에서 고용 형태를 가져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보는 최고의 고고 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취업도 하지만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추천하시는 창업 형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원예치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처럼 그러니까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중장년층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그런 이분들이 모여서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형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도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협동조합이나 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은 마케팅을 하거나 또 그런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창업을 하게 되면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지속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좀 질적인 연구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이 분야에서 창업 이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예치료사에서 이제 복지원예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이 분야는 또 전통적으로 좀 오래된 분야의 또 융합학문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복지원예사분들 중에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래 가는 사람들은요. 뚝배기 정신이어야 돼요. 뚝배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일이 재밌어서 모든 살림과 모든 일을 팽개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한 3개월 지나면 지치시든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뚝배기처럼 좀 진드거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차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올인한다고 해서 소득이 그만큼 따르지가 않아요.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그 가격이 몸값이 이런 말 여기서 써도 되나? 몸값이 강의료가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만한 소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에고 이거야? 이렇게 하다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까지도 소득이 없어도 그냥 살았잖아요. 네. 조금 천천히 그런 마음으로 좀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간다면 내가 여기 투여하는 시간 대비에 소득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간다면 이걸 오래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이 일만 쫓아다니시다가 6개월 지나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주변에 이제 아이가 어려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일 공부를 하신 거에서 아이 유치원 가고 몇 시간 동안 이 일하면서 몇 시간씩만 이제 조금씩 일을 배우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 가고 좀 아이한테 투여되는 시간이 줄어들 때 일에 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오래 가요. 그냥 서서히 달궈서 뚝배기처럼 길게 갑시다. 길게 가자. 네, 맞습니다. 사이다 같지 전문 용어가 아니라서. 아니 근데 정말 확실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 뭐 복지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년 여성들, 남성들 재취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래 가려면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타깃이 기존의 곳에서 오랫동안 갔던 분이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조건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을 봤을 때 남성분은 일단은 재취업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관리자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대우를 받고 권위의식과 그다음에 지시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실제로 재취업 시에는 실제로 그 분야에서 참여하고 내가 실무적으로 같이 동참한다라는 이제 동급, 수평적인 관계를 좀 형성해 주시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경력 단절 후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했던 이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 버리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 이 부분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면서 말보다 실력으로, 행동으로 조금 낯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미 박사님, 제의숙 박사님과 함께 복지원예사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복지원예사라는 직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복지원예사가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라는 부분도 그렇고 치료, 치유라는 이런 단어들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네. 그런 자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정된 정책과 제도 안에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 치료는 교육, 치료, 복지, 재활 이런 여러 가지의 융합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문과의 어떤 융합을 하면서 독특하게 또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전문성도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별로 대상자층이 아주 영아부터 우리 거의 그 그러니까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그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원예 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연령대별로 맞는 대상자별로 맞는 그런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각각의 분야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복지원예사라는 자격을 일단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네. 아마 이 자격이 또 이 영역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장년이 된다는 거를 중장년이랐던 거를, 물론 나이는 계속 중장년이었지만 네. 공감을 못했거든요. 아, 이제 제가 중장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일이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20대부터 일을 시작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연수로 보나 뭐 지금 나이로 보면 훨씬 뭐 중장년이 되겠지만, 아, 내 나이가 많구나 공감을 했고, 그리고 또 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지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은 내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오뚜기와 뚝배기 정신이 생각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이거 정말 중장년,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중장년들에게 굉장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두 분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대는 치유를 모두 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모두가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예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 이거 괜찮다,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전하는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삶의 변화된 삶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년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든다면 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마 두 분 응원 들으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도전해보기에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장에서 활동 중인 5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